철학 자체가 뭐 계속 우리 어렵다 이야기를 자주 이제 많이 하는데 이 하이데거 철학 자체를 그 당대 때 여러 많은 그 밑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걸 듣고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바이체카라든지 쌤 저 바이체카 아십니까? 물리학자고 굉장히 그 자기 형은 대통령이고 그 위에 또 형은 이 물리학 교수면서 또 철학 쪽 이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도 듣고는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는데 이해는 잘 못하겠다. 그렇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해는 전혀 못했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철학을 사유하게끔 사람들 하여금 그런 게 이 하이데거 철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좀 어렵긴 어려워요. 우리 동양적 사유에서. 근데 일단 좀 이해를 좀 하고 나면은 굉장히 동양적 사유에 많이 근접성, 유사성을 많이 가져서 일본이나 한국 이런 데서 그 선불교하고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도 그 김형효 교수님이라고 또 고영섭인가 이거 제가 지금 조금 그런 분들도 그쪽에 관련해서 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유사성과 어떤 관련성 이런 걸 밝혀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좀 하이데거의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동양적 사유와도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유자가 바로 이 하이데거.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일단 서양 철학 자체를 존재 망각사로 봐요. 존재 망각사. 이렇게 이제 서양 철학사 자체가 존재 자체를 그냥 망각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과업은 뭔가 하면 이 존재를 이제 복원하는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철학적 과업이에요. 근데 존재하고 존재자하고 이게 차이가 나요. 이 개념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차이인데 이걸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존재론적 차이라 그래요. 존재자하고 존재하고는 다른 보통 우리가 존재자라 하면은 뭐 이런 책상, 뭐 이런 분필, 그런 다음에 칠판 이런 종류의 대상성, 뭐 성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렇게 해도 그것도 전부 다 일종의 존재자에 관련되는 거고 존재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혹은 존재자를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뭐로 이해를 하고 뭐 어떤 걸로 이해를 하고 안다라고 이렇게 하고 혹은 또 과학적 어떤 지식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전부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로 이해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존재. 그러니까는 더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우리가 이제 불안이라든지 기분, 우리 기분 이야기는 이제 뭐 강의 시간에 몇 번 해가지고 스티무, 술자석에서도 우리 이제 뭐 스티무이라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이한 게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분석은 기분 이렇게 하는데 기분하기 좀 아주 좀 말이 좀 애매해요. 그래도 이제 기분하면은 일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결국 뭔가 하면은 이게 인식적인 어떤 차원하고 순수 인식적인 것과는 다른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또 공부했던 데카르트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은 데카르트 사르트르는 다르지만은 사르트르도 이제 하이데거의 어떤 그 전체 흐름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했던 순수하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순수 인식을 지금 공부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계속 감각, 지각, 그런 다음에 오성의 어떤 단계로 의식의 단계를 높은 단계로 쭉 넘어갔던 단계가.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기분이라는 건. 말하자면은 어떤 그 분위기 정서, 어떤 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기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기분 분기 스티무되고 여기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어떤 형태가 불안이에요. 불안. 이제 오늘 좀 미안하지만 도구를 제가 조금 써야 되겠는데 앙스트라 그러는데
이 불안하고 하나 구분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는 공포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요 차이를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 같은 거는 그 전체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꼭 우리 왜그 무한 그 소설 왜 있죠? 그게 그 뭐죠? 무한 그 왜 그 안개 그 하는 그 사람 이름 김승엽인가? 그 보면 무진기행 그게 나오는 그 안개 왜 있잖아요. 그 안개 속에 쌓이면서 그 어떤 그 전체의 어떤 그 마을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어떤 그 분위기가 지배당하고 있는 방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그 방식의 어떤 안개라는 것도 이제 분명하게 이것 저것 아닌 어떤 그런 어떤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방식, 마을 전체를 이렇게 지배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물들로 하여금 비결정적인 어떤 실존적으로 행하게끔 각 주인공들을 하게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는 이걸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 개념을 지금 잡아놓고 세세하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들어가봐야 돼요. 전체의 어떤 거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존재자와 존재의 어떤 차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이 사물하고 다르게 존재 방식이 달라요. 하이데거가 파악하기. 이 사물은 이미 어떤 그 나름대로 완결성을 가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틈이 있어가지고 이 존재 물음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런 사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형태로 또 있지만은 그 자체의 고유한 방식은 이 존재에 대한 어떤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가 이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다른 말로 하면 다자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걸로는 한국에서 이제 현존재 이렇게 이제 현존재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다자이네. 이때 이제 이 다가 시간성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존재자. 그러니까 이런 인간 존재는 이런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런 어떤 분위기에 의한 지배되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존재자 즉 현존재자는 유일하게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를 물을 수 있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데 존재자하고 존재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어떤 거냐라는 건데 존재라는 거는 미리 지금 조금 그 뒤에서 이제 해야 될 이야기를 땡겨와서 다 이야기를 하자면은 존재는 이 순수 존재자의 총체예요. 총체. 다른 말로 하면 순수 존재자의 총체. 그럼 도대체 존재자 순수하고 뭐 안 순수하고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순수한 존재자, 특히 이때 순수한 존재자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조화라든지 이런 어떤 평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존재자의 어떤 총칭이 바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의 어떤 존재자의 어떤 총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제 개념을 더 명료하게 해야 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총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런 걸 모아놓아가지고 총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다 갖고 있는 것들의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수적으로 합쳐서 있는 존재의 어떤 총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도 생각할 지을 수 있는 모든 존재자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나 뭐 아닌 것 모든 것들의 어떤 그 가능성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자의 어떤 그 총체가 바로 이 존재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일단 지금 선생님 조금 그 약간 이해를 하실 거 그럴 것 같아서 보길 것 같으신 한번 선생님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이 이야기 존재자하고 존재. 그리고 텍스트에서 주신 내용으로 이해하자면 그 이제 고우의 그 구두가 예. 우리가
도구로서의 존재로만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뭔가 의식하지 않는 그냥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그냥 존재자로서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그 구도의 총체적인 그 존재를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는 그 구도의 그 도구적인 의미뿐이 아니고 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총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의미로. 근데 그걸 이제 그 말에 그 제가 구도에 어떤 그 여러분들 구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 구도에 관련돼 있는 그 게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낙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출산과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그런 다음에 그 빵에 얽혀 있는 그 감사와 배고픔에 대한 어떤 그런 서러움에 대한 어떤 것, 그런 다음에 일을 할 때 자기가 그 일을 이 도구로서의 어떤 그 편안함, 어떤 거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구두와 같이 연결돼 가지고 한목에 같이 지금 덩어리처럼 주어지지 않습니까? 본질적 관념이 총체네. 본질적 관념의 총체. 그래 버리면 유물론으로 가버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유물론으로 관념론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총체적으로 모아놓으면 어떤 이성적인 기준에 의해서 관념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관념론은 갈 것 같은데 총체로 나열해놓고 그 총체에 열릴 수 있는 어떤 세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이 구도로부터 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관련되지 않습니까? 빵, 일, 죽음, 공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 구도라는 걸 속에서 지금 같이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술 작품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술 작품에서는 이 구도를 통해 가지고 구도가 가지고 원래 이 구도에는 어떤 도구인데, 즉 도구의 어떤 기본 성격은 뭔가 하면은 그냥 내가 편하면은 지가 없어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도구의 기본 성격이 내가 이게 지금 아무 불편함을 안 느끼면은 그냥 이거는 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손에서 그냥 지대로 자유롭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기 잉크가 떨어지면 뭡니까? 알아차리게 되죠. 내가 알아차리게 되고 그때는 의식이 이미 떠올려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거를 뭡니까? 재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그 어떤 도구가 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그 분필의 어떤 그 어떤 특정한데 의식화되는 것, 어떤 그 존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땐 존재자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체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여기에 같이 이제 이게 들어가면 뭔가 세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같은. 여기서 이제 존재가 이제 자기를 도구를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어떤 방식인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되돌아보면 왜 자꾸 순수 존재자의 어떤 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순수라는 말과 존재자와 총체라는 말의 의미를 더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스티문이 요게 이제 잠깐 왔다 갔다 해요. 잠깐씩 살짝 오는 거예요. 요게 불안이 이게 만약에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불안한 어떤 상태에서 정말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불안한 상태를 딱 잡는다는 거는 손에 꽉 쥐고 내가 불안을 잡는다는 거는 이미 이제 존재자를 지금 존재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면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아직 2단계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살짝 우리를 거쳐서 지나가요. 불안이. 그 살짝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이 순수 존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살짝 지나갈 때는
잠깐 불안한 의식에서 내가 오늘 일을 뭐 어떻게 하고 아니면 이 지금 그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 직장에 어떤 일을 하는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 뭐 아니면 고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잠깐씩 고민하고 또 잊혀지고 또 일상적 삶을 또 수행을 하고 또 나가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잠깐씩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기본적으로 처해 있는 것에서 살짝만 잠깐씩만 벗어나지 근본적으로 이 불안의 어떤 그거를 확 다 받아들여가지고 불안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세상을 한번 뒤집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즉 엔터볼프 기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제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분에 엔터볼프 근본적으로 이제는 정말 세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이 정말로 너무나 일상적이고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에서 혹은 과학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 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방식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가지고 볼 때는 이 불안이 근거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기투를 하는 거예요. 아, 세상을 이제 다른 식으로 봐야 되겠다. 내 삶을 살자. 이때까지 이렇게 주어진 어떤 이 방식은 다른 방식의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혹은 타인에 의해서 혹은 어떤 파리가마티즈한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 세계관이 어떻게 이렇게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오염된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순수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 불안을 이미 이제 한번 뒤집은 거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삶 자체의 어떤 방식이 근원적으로 잘못됐던 어떤 방식을 뒤집으니까 새로운 어떤 방식을 보는 게 바로 이제 기투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자연적 삶이라고 살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기본 방식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삶을 이렇게 근원적인 어떤 삶에서 바라보고 근원적인 어떤 그 존재자의 존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존재자의 측면에서만 자꾸 대한다는 거죠. 실용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유용성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뭐 이념에 의해서 파악하는 거죠. 그럴 때는 다 존재자로서만 내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림에서는 아직도 이 구두가 이 같이 연관된 세계가 안 드러나고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만 구두로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계에 들어오면은 즉 불안의 단계 이 단계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뭔가 하면은 살짝 오던 어떤 그 불안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확 잡아가지고 근원적으로 잡는다는 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 내가 또 삶을 이 세상에 다시 다른 방식으로 뛰어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투인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방식이 기투예요. 여기서 이제 순수 존재자의 어떤 총체가 드러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림에서는 그 구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식들이 드러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세 개예요. 세 개. 그러면은 순수 존재자의 총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라는 거고 구도에서는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어떤 게 그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망각상.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철학사나 하이데거 이전의 철학사는 자꾸 인간을 이성적으로 뭐 아니면 플라톤식으로 이데아의 어떤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파악하는 방식은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그냥 손안에 있는 방식이 앞에 손안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눈앞에 있는 방식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포함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이런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 방식.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 존재자를 파악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계속 시간 노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즉 존재자를
현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관점에서만. 시간론으로 이제 치면은 존재자를 현재의 어떤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실체 의 어떤 거는 그게 무슨 정의가 들어가는가 하면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자체로 고정되어서 그 자체의 내재적이고 일 수 있는 것,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실체를 규정을 할 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영혼이 현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즉 시간의 어떤 그 일어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존재자를 이해를 할 때 시간성에서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 시간성이 현존재자, 즉 우리한테는 시간화되는 방식으로 존재 방식이 내가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그렇게 아주 우리가 이제 특수한 그런 인간이 존재자인데, 보통은 이제 인간 존재조차도 마치 사물이 있는 방식의 어떤 존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즉 존재자의 방식으로 파악을 해버리니까 바로 여기서 전체에서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인간 소외가 발생이 되고, 근원적으로 인간의 어떤 기계 시대, 그 이제 하이데거가 제일 그 비판하는 건 기계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이 소외를 갖고 오느냐, 그래서 그 뒤에 존재 망각세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이렇게 현재화로 고정화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되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구조에서 드러나는 거죠. 불안의 어떤 구조에 들어가면 이제 시간 구조가 나오죠. 인간은 그 끝, 즉 죽음을 미리 땡겨서 사는 삶의 방식, 즉 미래를 현재에 가져와서,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현재가 미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삶의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시간의 어떤 인간의 존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인간 자체의 어떤 존재가 이제 후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예술 작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하이데거한테는 굉장히 이 예술에 대한, 혹은 예술 작품, 그 예술의 어떤 근원, 원래 그 예술의 근원이라는 논문에서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줄여서 이제 전문가들한테는 그걸 줄여서 근원이라는, 예술 작품이 근원인데 원래는 그걸 줄여서 이제 근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원에서 이제 예술 작품에서 인간 존재의 방식에서 존재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 전환을 이루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술 작품에서 이제 저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이데거 사상의 어떤 전회, 케레라고 그러는데, 전회가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사상은 이 기본적인 어떤 근원적인 어떤 이 방식도 후기에, 즉 그 예술 작품의 어떤 근원성에도 분석해내 들어가는데 이제 이루어지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초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질문 좀 받고 계속 진행해 들어가요. 선생님 여기까지 좀 질문 잠깐 해주시면 이해도 괜찮고, 좀 설명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을 또 말씀하셔도 되고, 또 예, 선생님 뭐 질문이나 아니면 존재의 방식이 들으면 예, 세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 세계하고요. 네. 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전기 후기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되는 거, 아까 요 세 개 말하는 거는 지금 후기 쪽 조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해 이후에 이제 존재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 하이데거한테 그 전기는 주로 이제 그 존재와 시간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때 그 나오는 어떤 그 세계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하이데거를 이 다자인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 내 존재라고 그래요. 세계 내 존재라 그래요. 독일어는 인데
세계 개념하고 이 존재, 특히 인간 존재의 개념, 뭐의 어떤 개념은 어떤 건가 하면은 그 후셀이 갖고 있는 그 생활 세계 개념이 있죠.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 세계라는 거는 그 후셀이나 하이데크한테서 이 생활 세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총체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동물계 보면은 뭐 식물계 할 때 그 나름대로 고유한 어떤 무슨 그 나름대로 층층마다 왜 세계를 갖는다 그러잖아요. 왜 뭐 무슨 전나무의 세계 뭐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이렇게 층층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외적인 거고 하이데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세계는 어떤 존재자가 이해된다는 거. 쌤이 이제 만약에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황 선생님이 물질 황금주의자다. 아니 정반대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황금주의자다 이렇게 하면은 쌤이한테서 맺어지고 있는 어떤 관련된 세계는 전부 다 황금주의적 방식으로 연관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련되는 게. 만약에 우리 저 원장님이 다른 어떤 조금 도덕적 어떤 그런 거다. 그러면은 그게 맺어지는 모든 그 관계들, 사물들, 인간관계의 저희가 전체가 그 방식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가 하나의 어떤 세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세계가 어느 한 세계로 낫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크한테는 분명하게 있죠. 세계에서 계층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물질이나 과학적 세계로 맺어지는 그 세계, 그 총체성과는 다른 방식의 근원적인 어떤 존재 방식이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요 순수 존재자라는 말을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크한테의 세계 개념은 그 총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총체성. 그 총체성 속에서 존재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자는 시시각각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세계 내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식으로 바뀌면 다른 세계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에 대해서 관련된 세계가 어떤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바뀌면 존재자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데크한테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결단이라는 게 나와요. 이 결단이라는 말이 엔트브루프한 이 속에는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쪽 세계와는 다른 방식을 1차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이 하이데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P2 됐다 그러는데 이제 그 독일어로 하면 개보르펜하이트 됐다. 우리가 이미 세계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근데 우리가 지금 모임이 그냥 술 먹고 뭐 이렇게 놀자 이런 식이면은 그 방식대로 삶의 어떤 그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그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져 있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어쩔 수 없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임의적으로 이 세계에 들어온 것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이 주어진 어떤 이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이데크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유일한 세계가 아닌 방식의 세계들이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돌파구가 바로 저 불안을 통한 어떤 죽음. 저기에 또 나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굉장히 또 양심이라는 게 나와요. 이 양심이 개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구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이 하이데크가 언어의 천재예요. 이 자기 도구를 굉장히 이렇게 잘 자기 사유에 맞게끔 이렇게 조작을 굉장히 뛰어난 이게 또 다자연도 이렇게 딱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서 여기 다를 시간성의 어떤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전개를 그 개념들이 하이데크 후기까지 저도 이제 이 하이데크를 공부를 좀 꽤 한 편이라서 아니 이런 거는 또 저 들어가면 안 되네. 또 녹음이 들어가면 안 되네. 이 하이데크를 후기에도 보면 굉장히 언어를 가지고 이 자기 사유를 전개를 많이 해요. 고유하게 이렇게 언어의 독일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언어 사용의 천재자라고로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왜 한국 분 중에 그 유응 지금 박 선생님이 지금 오늘 안 오셔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 한글을
김승근 쌤도 그렇지만은 유형모 예, 유영모 선생님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한글을 가지고 굉장히 풀이를 많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방식으로 이해하신대요. 하이데거도 그렇게. 그래서 이 양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존재사의 어떤 그 순수 존재의 어떤 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열리는 게 바로 이 존재라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존재자 뭐 누가 있다 누구 뭐 하네 하고 하는 거 모든 속에는 사람들이 고요하게 그 존재라는 거를 다 전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학자다 할 때도 그 존재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다 이럴 때도 그 존재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니 오늘 뭐 좀 빨리 안 갖다 줄래 할 때도 그 존재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그 존재 개념을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진정한 존재의 의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쭉쭉쭉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존재가 무엇인가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해하에서 다 전부 다 뭐 이런저런 소통도 하고 과학적 그것도 하고 철학적인 그것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리 깊은 그 존재의 의미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어떤 그 구조에서 그 존재의 어떤 그 본래적인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하이데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원래 하이데거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도 존재 이해를 조금 이해하고 있지만 그 전모를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삶을 살고 있고 이럴 때는 다 존재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그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존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물을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계속 더 알게 되면은 존재와 존재자와 존재의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 인간은 특수해서 이런 존재의 물음을 물을 수 있고, 또 인간은 그 계시성이라는 어떤 그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이해가 다른 존재자한테는 물을 수 없는 방식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지금 대화가 토론과 강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계시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다자니 구조가 바로 그 계시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이 이런 물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이제 조금 책 하도 철학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어떤 책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그림으로 이렇게 풀이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근데 여기 이제 구멍을 이렇게 싹 내가지고 요 구멍 요거를 이제 계시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려요. 인간의 여기 구멍이 이렇게 이제 나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멍이 이렇게 틈이 쭉 나 있다는 걸. 존재가 이미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가 있다는 거. 일정 부분이 금이 가 있으니까 열려져 있으니까. 틈. 인간한테 이런 틈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조금씩은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를. 그게 없으면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뭐가 있다, 뭐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다 전부 다 조금씩 존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아까 이 불안도 잠깐 지나가듯이 우리한테 스치듯이 오는 것과 같듯이, 그러나 진짜 이제 그 구조를 진정하게 바라보고 올려면 불안 자체를 그대로 완전히 떠안아야 되는, 떠안는다는 이 구조 속에는 이미 기투, 즉 결단, 양심 이런 것들이 이미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세계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과 같은 차원이, 여기서 이제 존재자가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존재와 존재자의 어떤 기본 차이, 즉 존재론적 차이라는 말을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거죠. 예, 선생님들 그 기본 개념 이런데 이게 초기 사상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기 사상으로 들어가면서 즉 우리가 예술 작품이 통해 가지고 후기의 어떤 사상이 하이데거가 전개되는데, 그러나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사유의 어떤 방식 자체가 후기에도 녹아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
인간의 어떤 그 근본 구조 자체가 현존의 그 근본 자체가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전기에는 결국 뭔가 하면 여기가 이렇게 결단 다한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하이데거가 비록 그 실존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단성, 말하자면 서구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의 어떤 그 근원성, 우선성이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하이데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존재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 보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존재 역사, 존재 발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그 주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 존재 발생, 바라하이츠 게셴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 찾았습니까? 진리 발생이라는 게? 예. 여러분들 텍스트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작품 속에서 진리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하는 여기. 그걸 독일어는 바라이스 게셴하는 이게 이제 후기로 들어가면서 존재가 이제 이 자기가 자신을 계시하는, 그러면 인간한테 존재가 말을 거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 주관적 다자인의 구조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돼요. 존재적 차원에서 고려를 하는, 그게 이제 하이데거 말하고 있는 어떤 후기의 어떤 기본 사상. 여기 한 5분 정도 질문 받고 이제 예술 작품으로 조금 들어가죠. 그 예술 작품은 후기를 동시에 설명하면서 예술 작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다음 조금 이따가 이제 하기로 요게 대해서 쌤들 그 질문 하나 더 받아줘. 쌤 아까 이제 그 질문의 색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이 이제 이런 거고, 뭐 다른 질문 있으신?